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5일 목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LA 국제공항이 국제선 청사에 자동 입국 수속 기기를 도입했습니다. 승객들의 입국 수속 편의를 위한 것으로 공항 측은 입국 수속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 오류 등 시행착오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공항 국제선 청사. 화면의 버튼을 누르면 입국 수속 용지에 적혀있던 질문들이 나옵니다. We would have to take fingerprints. Okay, so you're going to choose whether right or left, and then it's going to take my photo. Is that your flight number? Yes. And then the receipt will come out of this. Okay. We will dispense that. LA 공항 입국 심사대에 설치된 기기는 모두 40대이며 이렇게 한국어를 비롯한 13개 언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기를 사용하면 입국 승객 1명당 평균 수속 시간은 1분 30초, 3인 가족 기준 4분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LA 공항 당국은 이번 기기 도입으로 공항 이용객들의 수속 대기 시간이 획기적으로 빨라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This kiosk will allow passengers to avoid long lines and reduce wait times by more than 30%. 하지만 자동 입국 수속 기기의 도입과 시행에 따른 일부 오류와 문제점도 노출됐습니다. 실제 한국어 메뉴를 선택해 지문 스캔을 하면 전혀 엉뚱한 번역 문구가 나와 이용자들의 혼란이 우려됩니다. 입국 수속 기기는 미국 시민권자를 비롯해 38개 국가 비자 면제 여권 소지자들도 이용이 가능한 반면 미국 내 영주권자들은 여기에서 제외돼 실효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제선 청사에 설치된 기기들은 국경 세관 보호국에 사전에 신원을 등록하는 글로벌 엔트리 프로그램과는 다른 단순히 행정상의 입국 수속만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기를 통해 수속을 마쳐도 입국 심사는 별도로 받아야 하는 만큼 이번 기기 도입이 성공적으로 평가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경찰에게 폭행을 당했던 흑인 여성이 150만 달러의 합의금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 7월 초 LA 인근의 고속도로 갓길을 걷다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원에게 폭행당한 뒤 순찰대를 고소했던 흑인 여성 말린 피녹이 150만 달러를 받는 조건으로 순찰대 측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말린 피녹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찰관은 사직하기로 했지만 중대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한진그룹이 12억 달러를 투자해 건설 중인 미국 LA 윌시어 그랜드 호텔의 운영사업자로 인터콘티넨탈 호텔을 선정했습니다. 건물 소유는 한진그룹이, 운영은 인터콘티넨탈이 위탁하는 형태로 양측이 계약을 맺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진그룹과 인터콘티넨탈이 손을 잡았습니다. 양사는 윌셔 그랜드 호텔 건설 현장 부지에서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윌셔 그랜드 호텔은 완공 이후 인터콘티넨탈이 한진그룹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며 호텔 이름도 인터콘티넨탈 호텔이 될 전망입니다. 윌셔 그랜드 호텔이 세계 최고의 호텔로 거듭나기 위해서 글로벌 인지도와 고품격 서비스를 보유한 인터콘티넨탈 브랜드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So both of our brands share parallel histories and a deep commitment to creating solutions that meet the evolving needs of today's global travelers. 현재 기초공사와 부분공사가 진행 중인 윌셔 그랜드 호텔은 LA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신축 사업으로 공사 기간 중에는 11,000여 개의 일자리와 8천만 달러의 세수 중대 효과를, 완공 후에는 1,700여 개의 고정 일자리와 연평균 1,600만 달러의 세수 중대 효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LA시 역시 이번 초대형 빌딩 건축으로 파생되는 지역 경제 효과를 감안해 완공 후 25년간 숙박료의 14%에 달하는 숙박세를 면제하는 등 최대 7,900만 달러의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총 73층 건물로 오피스와 컨벤션 공간들이 들어설 호텔은 오는 2017년 완공됩니다. KBS 뉴스 김주원입니다. 고국에서의 자살률 증가와 함께 미주 지역 한인 여성들 역시 약 30%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인사회 여성계에선 전문가 세미나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뉴욕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국가 한국. 특히 여성들의 우울증이나 생활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률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문화적 이유로 미국에 이주해온 한인 여성들도 유사한 경향이 증가 추세입니다. 세계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가 미국의 한인 여성들을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는 이유입니다. 20대, 30대들이 프레셔를 제일 많이 받아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런 우울증이라든지 그런 증상을 빨리 캐치해야 그 자녀들을 데리고 빨리 도움을 청할 수가 있잖아요. 현재 우울증이나 크고 작은 정신적 장애로 시달리는 한인 여성은 전체 한인 여성들 중 약 30%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실제로 치료를 받거나 상담 중인 여성들은 극히 일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mental health issue 그게 굉장히 겉으로는 안 보이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도 참 그 의사한테 가고 그리고 트리트먼트를 받고 그리고 그런 거를 이렇게 필요하다고 인정을 할 때 그런 게 뭐 이렇게 뭐 shameful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서로 좀 그렇게 좀 더 support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좀 이렇게 움직였으면. 학생들이 갖는 스트레스와 우울증은 더욱 심각합니다. 학업 문제, 부모와의 갈등, 학교 생활에서의 문제 등 많은 이슈를 갖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젊은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뭐를 도와줄 수가 있는가, 무엇을 모범을 보일 수가 있는가 그런 포커스를 할 때 석세스가 과연 뭐 그걸 어떻게 메인테인하고 어떻게 테이크 케어 하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주제로 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뉴욕 콜롬비아 대학의 한신희 박사가 강사로 초청되어 개최됩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에볼라 퇴치를 위해서 10억 달러 이상을 지원하기로 한 오바마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동참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500만 달러를 에볼라 퇴치를 위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에서 이강덕 특파원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소집한 에볼라 퇴치를 위한 유엔 고위급 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에볼라 퇴치에 국제사회가 적극 동참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에볼라 확산은 보건 문제가 아니라 안보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But this is also more than a health crisis. This is a growing threat to regional and global security. 에볼라 퇴치를 위해 1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한 미국 정부는 필요할 경우 추가 지원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3,000명 규모의 미군 병력을 파견해서 현장 구호 노력을 펼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오바마 대통령은 국제사회 지원 노력이 긴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에볼라 고위급 회의에 참석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한국 정부도 500만 달러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에볼라 발생 초기 60만 달러를 긴급 지원하는 등 인도적 지원 노력에 적극 동참해왔습니다. 에볼라로 인해 서부 아프리카에서는 이미 3,000명 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돼 유엔 등 국제사회는 위기감 속에 대응 노력에 속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이강덕입니다. 미국 등 서방과 아랍 동맹국들의 이슬람 급진 순위파 반군 IS에 대한 공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IS는 민간인 거주 지역으로 파고들면서 게릴라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창현 특파원이 전합니다. 미국 주도의 연합군은 이슬람 급진 순위파 반군 IS에 대한 공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IS의 자금줄인 시리아 북부 정유시설 등이 주된 공습 대상입니다. 미 국방부는 공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승리를 장담하긴 힘들다며 장기전을 예고했습니다. They still have plenty of volunteers. They still have plenty of weapons and vehicles and the ability to move around. 지금까지 공습으로 IS 등 반군 140여 명이 숨졌고 대부분 외국인 출신 무장대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국민이 참수당한 프랑스도 이라크 내 IS에 대한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IS가 미국과 프랑스의 지하철을 겨냥한 테러를 계획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IS와 쿠르드 민병대 간 교전으로 대규모 난민이 발생한 시리아 북부 코바니 지역엔 유엔 등 국제사회의 지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The cargo is mostly the relief items, blankets, sleeping mats, and urgently needed supplies for the humanitarian operation. 시리아 내 IS는 이라크와 마찬가지로
민간인 거주 지역으로 숨어들며 게리라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복창래입니다. 목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